안녕하세요. 예, 함석헌. 자, 6월에도 두 번째 시간이죠. 함석헌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함석헌의 철학, 그리고 함석헌의 철학을 마주하는 저 유대칠의 철학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주 그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지금 또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스스로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습니다. 이 책을 전체를 읽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굳이 제 이 강의와 무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만간 토마철학교에서 함석헌 철학을 책을 매주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책을 사실 같이 앉아서 매주 읽으면 제일 좋은데, 예, 지금 상황상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제 강의와 무관하게 그 그냥 뭐 매일 새 책을 하나 사서 매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굳이 시험 치듯이 그렇게 읽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큰 뜻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너무 막 철학책이나 이런 책들을 막 시험 치듯이 그렇게 읽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뭐 기초를 알아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함석헌의 글들은 대부분 구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강연 듣는 것처럼 그런 노트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제일 처음에는 함석헌 글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 독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컬럼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라서 그렇게 뭐 읽는 사람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히 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슨 뭐 정확하게 읽어야겠다. 뭐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느냐. 함석헌 선생님 태어나 다시 부활해가지고 물어봐야지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뜻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읽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함석헌 선생님을 가지고서 무슨 논문을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함석헌 선생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저랑 같이 읽게 됩니다. 예, 저랑 같이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체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저 전체를 못 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췌된 것들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된다면,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된다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인생의 역사. 자,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사람의 살림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죠?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식물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인 뿌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토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토대. 사람의 토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있으면 사람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사람의 뿌리에 대한. 이 글들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읽어가기에도 제가 발췌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뛰어넘고, 여러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혹은 뭐 헌책으로 구입하시든 새 책으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전체를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냥 그 뿌리가 뭐냐 하면 그것은 생각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유비한 거죠. 그죠? 식물에게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뿌리가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요 뿌리가 있지 않으면 죽어요. 식물은 어떤 식으로든 뭐 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 어떤 형태로든 그 형태가 좀 독특하다 하더라도 식물은 다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없죠. 그죠? 뿌리가 없으면 식물도 아니죠. 엄밀하게 치면 뿌리가 없으면 식물도 아닙니다. 그죠? 막 걸어 다니면서 뭐 사냥하고 이러면 그 식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뿌리가 아닌 형태의 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것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것에 장미도 뿌리가 있고 그 장미의 뿌리에 의해서 장미는 존재합니다.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뿌리는 뭐냐?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박혀 있죠. 그죠?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지는 않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키우거나 보다 보면 이렇게 하늘 공중에서 붕 떠 있는 것도 있긴 있던데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뿌리가 이렇게 땅에 꽂혀 있습니다. 그죠?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뿌리라고 한다면은 생각도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박혀 있었냐 하면 사실의 대지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크게 보면 객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관. 근데 객관에 근거한 척 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주관 속에서만 모두 다 파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관념이, 한마디로 자기 관념이 이거 객관을 이깁니다. 그죠? 객관을 이겨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독재자죠, 독재자. 독재자는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이 객관을 이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관념, 뭐에 의한 자기 욕심에 의한 자기 관념만 보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념 속에서만 살아요. 이거 아집 속에 사는 거죠. 아집 속에. 아집 속에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 대표적인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착한 독재자도 있죠. 우리 보면은 낭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념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객관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플라톤 곳에 이제 제가 금요일 오전에 그 플라톤 강독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하겠죠. 플라톤 오전 10시에 옥함연구소 좁지만 이제 옥함연구소 그 작은 공간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 한두 분 오셔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 오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수강료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사람들이 객관과 주관이 있는데 주관이 객관의 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 속에 함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집이다. 그죠? 아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철학은 주관이 객관에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으로 나아가서 객관을 지배버리면은 그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고 객관을 자기 생각 틀 속에서 자기 생각 틀 속으로 구속해버리면 그것이 제국주의고 그것이 그거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게 폭력입니다. 남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지의 여정이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도 그 사람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면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냥 자기 관념 속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가 그렇게 되어진 그 주변 환경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많은 환경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그냥 뭐 나쁜 사람 제거되어야 할 사람 그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역시 폭력입니다. 그죠? 폭력입니다. 그것이 자기 관념의 바깥이 항상 자기 관념의 바깥이 이겨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 뿌리 바깥에 있는 것의 양분으로 인해서 뿌리가 살고 그 뿌리가 살아야지 식물이 살거든요. 뿌리가 흙을 이기면 안 돼요. 흙을 이겨버리면은
뿌리가 흙을 정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뿌리가 점점 굵어지면은 그것을 흡수한 누군가는 뿌리가 굵어지니까 '아 흙을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뿌리가 굵어지는 것은 결국은 흙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고 흙이 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뿌리가 아무리 커지고 막 그 지름이 몇 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그 뿌리는 뭐가 됩니까? 다시 흙이 됩니다. 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아와 피아의 마지막 모습에서는 결국 피아가 되어 버리면서 끝납니다. 그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피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존재가 더 본질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본질적이고 더 실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찰나의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에. 나의 그, 나의 주관은 항상 의심의 대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뿌리가 굵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잎이 나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싹에서 잎이 나고 과일이 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 살을 가르는 고통이 필요하고 그죠? 그 고통 속에서 나무가 씨가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생각에서는 자기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 반성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다운 생각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존재. 그것은 그 엄밀하게 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돌아볼 때, 자기를 돌아볼 때 그저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나의 바깥의 존재들, 혹시 내가 남에게 악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 남에게 대해서 가차없이 언어적으로, 생각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흔히 말해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환경 문제.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말하거나 생태 보호하자라고 그러면 자연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인간과 같지 않아도, 인간과 너무나 달라도 그들은 그들의 주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식물계에서는 가족이라는 체계가 없고 뭐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약한 새끼는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어미동물도 있고 나면서부터 부모를 죽여버리는 어미동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나의 주관이 객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주관이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간다 해서 그 동식물들이 그 뭐 도덕 질서가 어긋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나의 바깥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냥 내하고 같지 않으면 다 이상하게 보고 내 욕심에 봤을 때 이상하면 이상하게 보고 그죠? 그 사실 그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그거 이제 서울의 어느 곳에서 이제 북 리뷰를 쓰는데 그 헤어웨이 선언문이라는 책을 요즘 읽습니다. 읽었죠. 이미 읽었고 북 리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헤어웨이 선언문. 뭐, 뭐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읽으면 이 뭐 좀 거북한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최근에 그죠? 그나마 최근에 우리의 철학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여러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개나 자연이나 남성 중심의 사고들에 대해서 여성을 바라봤던 폭력성, 사람 중심 사고에서 동물을 바라봤던 것에 대한 폭력성, 그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조금 그 읽다 보면 난해한 모습, 난해합니다 이 책은. 근데 왜냐하면은 이 책도 일반인들 중에서 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현대나 철학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렇게 읽으셨던 분들, 혹은 뭐 이런 책들을 그 철학 강좌에서 같이 읽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의 흐름만 시험 치듯이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아 이런 이야기 한다. 이렇게 이런 고민 속에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생각 속에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구절을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을 바라본다는 것, 타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타자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존재. 아, 우리가 달라도 있어요. 우리가 달라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남아공에 남아공이라는데 남아메리카의 어느 부족은
자기가 공동체가 모두 다 사냥을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냥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남성이 자기는 사냥보다는 청소나 집 가꾸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청소나 집 가꾸라고 그럽니다. 그죠? 강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몇 명의 남편을 두고 남자가 몇 명의 여자를 두는, 그러니까 아내를 두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10 이상도 생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0 이상 그냥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욕심, 그러니까 그렇게 10 이상 못 살리니까 10 이상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냥해 왔는데 사냥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 청소했던 사람과 똑같이 나누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마을 청소했던 사람, 야, 니는 별로 청소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는 저 험한 밀림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냥해 왔으니까 더 가져간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여러 명하고 같이 산다? 그거는 우리가 보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남녀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뻘거벗고 살아도 서로 부끄럽지도 않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 질서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두고 미개하다. 원시적이다. 남녀의 도덕도 지키지 않고 뻘거벗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근거하고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들의 편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불행하고 종교도 없는 악마의 자식이고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뭡니까? 아집입니다. 주관에 갇혀있는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죠? 유럽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람을 공격해 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본주의적으로 나름 근대 서구화가 이루어졌다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온갖 말썽을 일으키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그 뭐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짓다가 무너져 가지고 그 공장에 있던 사람 수많은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도 여전히 타자에 대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오는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선, 우리가 조금만 달랐을 때, 우리의 욕구 구조가 조금만 달랐을 때도 그들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들과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나의 반성은 그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혼자 벽 보고 해서 하는 반성은 반성 아닙니다. 그 자기 위안이에요. 보고 하느님 용서해 주셨겠지. 그 자기 위안입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그, 뭡니까, 무슨 백담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 진정한 그 반성적 사고는 모두와 더불어 있는 가운데 사실에 근거해서 나의 바깥에 나로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성직자가 죽기 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럼 나는 좋은 무덤에 쓰지 마라. 내가 알고 보니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전두환이. 그래서 자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본 사람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자기로 인해서 피해봤던 사람 앞에 사죄할 때, 그럴 때 그의 그 생각이, 그의 뿌리가 제대로 사실에 박히는 거죠. 자, 그리고 봅시다.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실은 뭐냐? 사실은 또 객관인데, 객관이, 완전한 객관이 또 없어요, 세상에.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식해야지만이 또 그것이 객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주관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어울려져 있는 이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주관이 살고 있는 그 객관의 공간은 무엇이냐? 사실. 그러니까 주관이 살고 있는 객관의 조건들. 그죠? 주관이 살고 있는 객관의 조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생과 역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인생 속에 살아가지 인생 밖에 살지 않죠. 저의 삶이 곧 저고, 저의 삶 속에서 저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저의 삶은 또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모여갖고 역사가 되고, 역사는 인생 없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없이 전체가 없고, 전체 없이 개인도 없습니다. 그죠? 전체 없이 개인도 없습니다. 힘들죠. 아무래도. 그죠? 개인 없이 전체는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자, 이 둘의 관계는 흙과 물이 합한 것이다. 그죠?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면, 인생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인생적인 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생의 면이 있고 역사의 면이 있다. 물 없는 흙이 없고 흙 떠난 물이 없듯이 이것도죠. 물과 흙을 굳이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물과 흙이 물기 하나도 없는 흙으로 흙을 퍼가지고 계속 가열시켜갖고 수분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물 없이 걷고 흙 없이 물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 없이 흙이 있고 흙 없이 물이 있으면 그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 생각이 틀린 거 같나요? 그러니까 그 물기가 전혀 없는 흙은 생명력이 없죠. 그 안에 생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합니다. 그죠? 해초도 그 물바닥에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둘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삶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물과 흙은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요. 더불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주관이 살아가고 있는 객관의 조건들도 그 속에서 더불어 있음의 삶의 공은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관은 객관과, 그죠? 나는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삶과 나의 역사도 역시 더불어 있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과 흙처럼. 나의 삶과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개판이 되어 가는데 나의 삶은 좋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그 독재자잖아. 현실을 떠난 사람이죠. 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이죠. 현실을 떠나고 산속에 들어가고 뭐 신을 만나느니 뭐 수행 생활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사실 그 개인으로서는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뜻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지섬 함석근 선생님이 그런 말도 하겠는데,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역사 속에서 역사가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 속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조리를 끊임없이 그 부조리와 싸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역사는 부조리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성하게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 두 요소는 대립되어 있지만,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생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물은 상생하는 겁니다. 흙이 양보하고, 그 다음에 물이 양보하면서, 흙이 양보하면서 물이 뜨고, 양보하면서 흙이 뜨고, 이렇지만, 그름을 통해서 뭡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있다. 제가 이런 말인데, 더불어 있다라는 것은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되기 어렵죠. 같이 잘 되는 게 어렵고, 같이 잘 되자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양보함으로써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양보함으로써 내가 잘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 같이 함께 더불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둘 다 잘 되지는 않죠. 둘 다 잘 되는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잘 되는 건 잘 없죠. 그죠? 그럼 둘 다 같이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보하면 한 사람이 올라가. 한 사람이 또 올라간 사람이 또다시 양보하면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올라오게. 서로가. 그렇게 흙과 물이 흙으로만 채워지지도 않고 물로만 채워지지도 않고 서로가 양보하고 내어주고 받고 내어주고 이런 것. 그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과 물이 그렇게 상생하듯이 서로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서로 흙과 물도 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더불어 있음 속에서 주관이 잉태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를 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는 또 숲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숲과 시, 그죠? 숲과 시와 숲,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체적인 것이라고 한다 하면 숲은 전체죠. 그죠? 전체. 자, 이 둘도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없이 어떻게 숲이 가능하고, 숲이 없이 어떻게 시가 가능합니까? 그죠? 숲이 없이, 자, 아무런 그늘도 없고, 아무런 식물도 없는 숲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 그 땅은 이미 어차피 생명력이 없는 곳입니다. 숲이 있는 곳은 그 숲에 있던 여러 식물들, 낙엽들이 또다시 거름을 만들고 또다시 잡초들이 죽어서 썩어서 자기를 내어주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거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숲이거든요. 숲은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같이 있어요. 이곳이 생명이고 삶의 공간이에요. 삶의 공간은 생명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그죠? 죽는 거 하나도 없이 계속 태어나기만 하면 그것은 삶의 공간이 아닙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만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역사가 그 계속 역동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죽어가는 노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항상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없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인류는 스스로 그 생명을 낳는 기능을 중단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인구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죠? 왜냐? 우리는 그 수명이 늘어나면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질서에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또 인구는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밀한 숲인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기 힘들 만큼 조밀한 숲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쨌든 자,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가 없으면 숲이 안 되죠. 그죠? 숲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이 있어야지 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가 없으면 당장 시가 일제히 없어져 버리면은 그곳은 이제 다시는 뭐가 안 됩니까? 숲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숲이 유지가 되려면 숲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또 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는 또 누군가의 죽음이죠. 꽃이 죽어서 시가 되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존재는 무언가가 죽어서 내어놓는 것이고 동시에 또 어떤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죽음과 삶이 음양이 함께 모여 있는 게 시고 그 시가 있어야지만이 숲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뭐 이거는 뭐 전혀 그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시 없이 숲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고, 그죠? 숲 없이 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의 육체를 갖추고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한 개인으로 나서 자라고 죽는 누구나 다 같이 인생로를 걷고 인생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현실 인간으로서 하나의 것이고 하나는 또 자기 존재의 배경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활동의 터전이 있고 정신적인 교섭자가 되는 세상을 영원하고 흘러나오고 영원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행렬을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정신으로서 하는 일이다. 먼저 나는 나대로 뭐 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가 있고 나가 살아가는 그 이렇게 우주 이걸 뭐라고 해요? 숲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할까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개체 그리고 이걸 전체라고 한다 하면은 개체는 전체 속에 있고 개체가 있어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라면 저것은 나 속에서 전체를 봅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없고 나는 나만 보고 있으면 그죠? 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럼 타자는 나의 존재를 위한 그, 그 활용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게 하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그냥 갖고 놀고 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동물들이나 다른 것들도 인간이 자기 상상 속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노래하네?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동물학자나 생물학자들이 돼서야 알죠. 하지만 자기 관념 속에서 걔가 노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긍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의 관념 속에서만 보죠. 왜? 나는 전체 속에 있지 않고 나는 오로지 나 속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나는 나 속에 있다. 에만 있다. 이걸 두고 저는 홀로 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나 속에만 있다라는 거. 그죠? 나는 나 속에 있다.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철학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나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속에 있다. 개체는 전체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이 제가 아는 더불어 철학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 사실 대한민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2달에 한 번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맥락이 좀 이렇게 쉼이 긴데요. 사실 제 더불어 있으면 철학도 바로 이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입니다. 그죠? 나는 나 속에 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우리 속에 있고 개체는 전체 속에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죠. 자, 또 하나는 뭐 하나가 주관적이라면 하나는 객관적이다. 그죠? 아까 있죠. 주관과 객관은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뚝 떨어져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고 살림이 심감미가 있고, 그죠? 열정적으로 자유가 있다. 자, 주관이는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서 나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나를 긍정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내가 자유가 되겠어요? 나의 자유잖아요. 나의 자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긍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만 살 수 없고 객관 속에서 합해갖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자아가 철저하지 못한 믿음은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 죽죠. 돌밭에 떨어진 씨니까 뿌리를 못 내고 죽을 거 아닙니까? 역사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난 곡식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양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영양분. 그리고 나의 반성이 자라는 영양분.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반성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반성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죽기 전에 혼자 뭐 생각하고 뭐 나의 무덤은 작게 만들고 무슨 뭐 사람들 뭐 장래 의식을 좀 뭐 작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고 아닙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뜻이 없습니다.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주관이 객관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했다면 객관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있는 가운데 그 전체의 뿌리를 받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그 옛날에 신문에 보면 여기에 무슨 뭐 일제 강점기 때에 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본 사람들 나쁜 일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뭐 대구 교구에서 막 일본에 거기 높은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뭐 좋은 행사하고 이랬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가톨릭 교회는 이 땅의 씨알이 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이 대한민국 철학사에서 제가 서학을 우리 이 땅의 씨알이라고 하는 주체가 자신 씨알의 주체성을 위해서 활용한 거죠. 그를 통해서 저것이 우리의 주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구나 해서 그들을 통해서 회임을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만 아니죠. 자신들이 자신의 그 주체성을 긍정하는 수단으로서 서학의 논리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지 않고 그것을 놓고 마지막 출산의 단계에서 그들이 내어놓은 것은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철학. 진짜 제대로 된 생명, 자기 생명으로 만든 것, 남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의 고난의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수훈 최재위와 그 해월 최시영의 깨우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우침 속에서 나온 게 동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의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근데 그 고난의 주체가 이 역시 이 주관이 서학이니 그 외의 여러 것들에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조건들 속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죠? 그거 없이 등장하진 않죠. 자, 어쨌든지 간에 산믿음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옛날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죠. 그죠? 옛날에 죽었던 옛날 시대 이야기를 하지만 산믿음은 지금 이 시대의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의 그 믿음이 그 뜻을 품어야 하는 객관적 현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나 바깥의 누군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라면 사람과 살아가는 이 우주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성 중심 사회였다면 여성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나 밖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버릴 것이 아니고 그들과 동화되어져야 됩니다. 뿌리는 그들의 양분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 끝에 흙이 되어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다, 나의 철학이다라고 뭐 봐도 됩니다.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굳이 종교적인 구원은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벽 보고 하는 명상이라던가 좋은 책 보고 허허하고 웃는 자기 만족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짓이 아닙니다. 현실을 떠난 짓이 아니에요. 함석헌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된 깨우침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깨우침은 항상 객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던 우리의 여정, 그러니까 특히 고난의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여정을 알아왔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흔들린다니까. 역사 이해는 너무나 부족하고 역사 이해가 부족.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숭악하게 살았던 인간들이 그대로 다 잘 살고, 그죠? 마지막까지 천수를 누리고, 마지막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종교적으로도 막 거룩한 곳에서 온갖 성스러운 옷을 입고 성스러운 치장을 하고 해도 결국은 그들이 살아온 곳은 독재자들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다 성스러운 자리에서 높게 잘 살고.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도 잘 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개인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형편없어져요. 그러면 개인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도덕적이지 않아도 그냥 순환과 방법 가리지 않고 대충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되겠네.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파탄나고, 개인의 인생이 그딴 식으로 돌아가니까 역사도 파탄나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적이고 비판적으로 돌아볼 때에 그곳의 인생도 완성되는 겁니다. 역사와 인생. 그러니까 역사와 인생은 이 나누어져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천여림으로 흘러가는 거 자꾸 새로 이해되는데, 역사의 되풀이라는 말은 그 걸음이 더디던 때의 길이 아니고 아니 보고 바뀌란 말이다. 지금의 역사 진행은 급속도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시대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처한 조건 속에서 그 사실은 끊임없이 나에게 새로운 뜻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새로운 뜻을 돌아봐야 되는,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야겠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를 떠난 개인을 떠난 역사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떠난 우리의 역사는 없고, 우리의 삶을 떠난 개인의 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더러워지면 개인의 삶도 힘겨워집니다. 개인의 삶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역사도 힘겨워집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간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역사 이해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이 가르친 교훈 속에서는 반드시 일종의 우주사가 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되는지 쭉 이런 말이 있고, 기독교 성경에 있는 창세기,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 다 둘러져 있는 사례지만, 종교 경전도 다 그렇고 한데, 불교식 우주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우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창세기부터 뭐 그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도 그렇고 태초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태초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이래하고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창세기가 있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는 원래 이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그랬는데 글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죠? 지금 이 공간 속에 어떻게 뜻을 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는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취미 행동이에요. 그죠? 취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철학사를 제가 쓴 것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뜻을 품는 철학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 하는 거고, 그게 철학입니다. 산철학은.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반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뜻을 품은 것이 어떤 것이 지금 뜻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게 그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자기는 오롯이 자기만 혼자만 있는 건 없죠. 그죠? 네.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고만 있을 때에는 자기는 모든 것에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돌아보면 온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기만 맞고 다 맞고. 그리고 우리 역사가 보면은 보통 영웅 중심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구약도 보면 영웅 중심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더 가까운 모세에게만 더 가까웠느냐. 다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쩌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많은 그 개인들과 더 가까웠고 모세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역사 속에 굳이 뭐 그리스도교라는 곳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도 신이 하늘님이,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나 그다음에 뭐 수은 선생에게만 더 가까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노비, 이 땅의 백정, 이 땅의 기생, 그죠? 이 땅의 그 광대, 이런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일상이던 이런 피눈물 나는 개인들에게 더 가까워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그 신의 심부름을 했지만 더 가까운 것은 아니라, 신은 누구와 더 가까웠냐? 항상 그런 민중들의 편에서 민중과 함께 가까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선 사람들, 자기가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가 신에게 더 가까운 줄 알겠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기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남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더 많은 책을 읽었느니, 학벌이 더 좋느니, 자기는 외국 유학을 갔다 왔느니, 아니면 자기는 돈이 많으니,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자기는 자기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듯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 우주의 악만, 사실은 종양이에요. 자기 혼자 왜 따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그럼 진짜 니 밖에 니 혼자만 있어라. 그 철저한 고립을 하면 그거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고립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상상으로라도 허무히 깜깜한 소를 보여주고 너는 그 절벽에 홀로 서는 존재라고 할 때 부들부들 떤다라고 그러죠. 이때 이 홀로 있다라는 이 말에서 제가 홀로 있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유대집 철학의 홀로 있음이 바로 요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불어 있음이라는 말보다 홀로 있음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요 구절. 그러니까 절벽에 홀로 서 있다라는 거. 그죠? 홀로 서 있다라는 것을 진짜로 자각해 버리면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나는 나다 하면서 자기 의미 속에서 전체 속에 발견하고 그러니까 안심명하고 그렇게 못 살아. 지 혼자만 못 살아요. 자기 대단하다고 해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꽝이다라는 거죠. 나는 전체 속에 있는 거고 개체는 전체 속에 있어. 나는 우리 속에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역사하고 무슨 뭐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역사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듯이 윤리 공부하고 그 시를 읽을 때도 시험 공부하듯이 시를 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학 공부를 해도요 무슨 철학도 무슨 뭐 철학사 기초 입문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기초하고 그럼 있는 그 체계를 갖고 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냥 가면 바로 하면 됩니다. 그 경전 아무거나 읽고 그 경전을 읽는데 그 철학 글을 읽는 데서 철학 고전, 철학적으로 어려운 책들, 전문 서적 이런 거 읽는데 그게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과 함께 읽어가면서 기초 같은 게 없는 거 있고 그 자리에서 책마다 철학은 기초가 따로 없어요. 책마다 그 기초로 하는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선생과 함께 고민하고 이러면서 깨우쳐가요. 근데 그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철학이라는 학문만큼 체계가 없는 학문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 이렇게 상명하복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있고 그 위에 더 상위가 있고 상위가 있고 상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책이나 읽고 그 책을 어려우면 그 책의 전문가 선생을 만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 됩니다. 그죠?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 공부도.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계에서 뭐 어느 정도 가면은 자기가 이제 철학의 대빵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서로 철학은 철학 책들마다 서로 다른 그 기초와 다른 배경과 다른 조건 속에서 쓰여져서 서로 다르고 그렇게 다양한 철학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다양한 주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철학들이 모여갖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철학은 진화해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윤리를 뭐 윤리 배우잖아요. 윤리 철학이요. 그런 윤리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문학을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주관들이 자기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역사를 읽고도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시험 치기 위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윤리 공부도 철학 공부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윤리 공부도 윤리 공부도 철학 공부도 문화 공부도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마땅한 자기에게 뜻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객관적 답을 찾는 것밖에 공부 안 하죠. 그래서 더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 답을 알면 그것이 그 학문을 다 공부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인 듯 하는 거죠. 자, 뭐 어떤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정리해 보면 사람은 자기만 보고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인 듯하다. 자기가 최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하지만 사람은 철저하게 진짜로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가 전체고 자기가 다 자기 혼자만 답으로만 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주관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관은 객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이 뿌리가 객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요 구절은 여러분들 뭐 한번 다시 이렇게 음미해 볼 만합니다. 그죠? 한번 이 구절을 두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적에 옛날에 그 예전 태고죠. 그죠? 한 예적에 사람의 살림은 단체적이었죠. 개인이 없고 모두가 단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좀 유독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뭐 어떤 분은 좋게도 보죠.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뭐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전두환 시대의 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개체성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죠? 너와 나의 소유의 문제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만큼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그죠? 개인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단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라고 하는 것, 숲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이 다양하게 공존해야지 그게 진짜 더불어 있는 것이지 어떤 숲에 가니까 모두 다 무슨 대추 나무다. 그럼 그건 숲이 아니죠. 대추 과수원이죠. 그죠? 그것은 숲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개성이 서로 다른 개성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야 숲입니다. 그죠? 진짜로 객관에 근거한 주관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여러 다른 개인들이 모여 있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숲이에요. 그죠? 자, 그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아직 개인이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두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마다 다 따로 홀로 되어서도 되겠죠. 홀로 저마다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되는 종교가 있어도 개인의 영혼이니 인격이니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속에는 단체의 운명이 문제였다. 맞죠? 개인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정말로 치열하게 그 시간에 고난을 삶을 살던 개인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기억하고 그 전체의 우두머리를 기억하니까 영중심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무슨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 삶에 반영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누군가가 읽고 이렇게 해석해라. 교리를 정해서 주면 그 교리의 종교가 그 이제 참 그 교리의 종교.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가 읽고 하면은 저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이 교리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어가고 깨우치고 자기 철학 그러니까 이거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 무교회주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면 좋아요. 함석헌 선생님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로 통일해서 잡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성경을 읽고 저마다 자신의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 교리들에 의해서 저마다 다른 신을 향한 만남과 신의 저마다 다른 조건 속에서의 만남과 저마다 다른 그 공간 속에서의 그 함께함, 신과의 함께함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의식과 주문의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저 의식만 남고 주문만 남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만나서 나의 신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매 순간 나의 신은 이런 존재구나. 만남마다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사람 또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다르다고 하듯이 그러한 형태의 자기가 신을 마주하는 종교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 신을 만나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나지 않는
그죠? 그냥 의식 속에 들어가면 신을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냥 한마디로 주문의 종교.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지하게 신에 대해서 궁리하기보다는 그 주문만 달달 외우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이 긍정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긍정되어야지만이, 그죠?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것은 개인이거든요. 이 개인이 우리 속에서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개인이 없어지고 우리 속에서만 신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뭡니까? 의식이나 주문 속에서 자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신을 만날 주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신을 만나는 겁니다. 신을 만나는 건 나예요. 우리 속에서 만나는.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만 강조되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신을 만났으면 나는 신을 만난 게 아닌 게 되고, 그러면 그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권력자,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그 신학의 주체들, 철학의 주체들, 그들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쯤에 드디어 개인 종교가 등장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보니까 개인 종교는 별로 없어요. 개인이 개인이 자신을 긍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종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개인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단만이 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집단의 의례와 집단의 그러니까 주문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러니까 신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 개인이 서로 모여갖고 자신이 만난 신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계속 진화하는 종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화하는 종교가 돼. 근데 그런 식의 종교는 별로 없고, 아직까지도 이 지금 2, 3천 년 전의 종교가 여기까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은 2, 3천 년 전에 나와 있는 종교들, 뭐 인도의 뭐 유교, 불교, 조라스트교 이런 종교들이 지금은 개인의 각성, 양심이 깨어난 종교고, 개인이 자각되어진 종교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의식이나 주문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이래 보면은 개신교회도 보면은 의식이나 주문에 가까운 기복적인 모습들 많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이 제가 이렇게 오다 보면 오히려 약간 미신적인 요소라고 불려지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례에 대한 미신적 가시들을 포괄시키고, 의식과 주문 속에, 기도 속에 자신이 내가 지금 신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라져버린.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가 아닌 거죠. 개인이 몰려서 홀로 있는 개인이 더불어 있는 가운데 신을 만나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죠? 자, 현대인의 고민은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현대인은 다 어느 정도 사회주의자다. 맞습니다. 그죠? 현대인은 어느 정도 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현대 철학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현대 철학, 우리는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복지를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복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살자는 거죠. 그죠?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잘 살지 않고 양반만 잘 살고 귀족만 잘 사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19, 20세기 들으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 혼란 속에서 나온 것이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19세기에 제가 옛날에 했었던 강의 때 그런 말 나오는데, 19세기 우리가 그거 항쟁의 시대다,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반을 무너뜨리는 시대고, 이때 19세기가 동학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사고를 했고, 그 반성적 사고로 일부만이 홀로 잘 사는 것이 아닌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철학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방식은 달라도 조금은 사회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새 종교, 하나의 종교, 참 종교가 필요하다.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살리라는 말이다. 살리려면 일단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 높은 자리가 여러분들 무슨 그 민중으로부터 씨알로부터 벗어나 있는 저 높은 자리가 아니다. 그죠? 그, 그 진짜 제대로 고귀한 자리에 가야 된다 이거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렇죠. 원래 종교 경전이라는 것이 개조적인 법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악을 판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잘하는 힘을 가진 원리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진화해 가는 것.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이라 예수서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틀 속에서 구속되어 가지고 진화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반성적으로 사유하면서 진화해 가라라는 겁니다. 그 혁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혁명하라는 것이 종교 경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율법서가 아니라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 그러니까 진화해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무슨 그 속에서 아 이게 잘못됐으니까 진화하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의 뿌리가 뭡니까?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을 서로가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우리가 진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머물지 않고. 그런데 뭐 내가 더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니는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고. 그죠? 끊임없이 서로가 그러니까 고난의 주체들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진화해 가라는 거죠. 자기를 긍정하면서. 그죠? 그것이 종교 경전이지 종교 경전에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갖고 와 가지고 그 선악을 심판하는 그러한 법률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 진리를 보여주는 그 전하는 진리가 산 것이다. 산 진리를 산 진리를 들어 보여주는 이는 그 전하는 진리가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런 진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죠? 진화의 사람은 다 이렇게 진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거 진짜로 제대로 진화의 혁명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그 제대로 된 경전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읽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육화된 겁니다. 그 이제 그 진화를 주장하고 혁명을 주장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는 신의 뜻을 제대로 육화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쟁, 새로운 혁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 어느 종파나 종교만 아니라 그 종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교 자체도 굉장히 위계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말은 신에게 더 가깝지 않고 모두가 신에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신에 더 가까운지 결정은 다 있고 겨우한다는 것이 그죠? 고난의 주체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고난에 경청하겠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고 고난의 주체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자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먼저 왔던 데 다 되는 거. 예. 자, 근데 그러니까 고난의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이 자리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죠? 삶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긴 글이라서 상당히 긴 글이라 가지고 다 꼼꼼히 읽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지만 쓸모없는 시간 아니었으면 바라고요. 이 강의 들어주신 분들은 좋아요, 그다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십시오. 이 글은 1934년, 그죠? 지금부터 90년 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남겨준 글입니다. 90년 전. 아직도 해방도 되지 않은, 그죠? 아직 해방이 연락하면 10년이나 남았는 그 과거에 우리를 향해서 한 남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뜻으로 다가오고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